거따거리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경고.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들은 청취를 피해 주시거나 영화를 관람하신 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본 녹음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껐다꺼이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바야흐로 145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새해 복은 많이 받고 계신지요? 다시 돌아온 껐다꺼이 브라더스입니다. 네, 이제 평소와 같이 자기소개와 근황 토크를 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 앞에 계신 안 감독님 자기소개 및 근황 토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안 유명한 감독이랑 안 감독입니다. 다람쥐! 반갑습니다! 오늘 다람쥐 약간 광견병 걸린 거 흑사병 걸린 다람쥐가 왔네요. 청설모 같은 거죠. 무섭네요. 근육질이에요. 네, 승모근이 발달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람쥐. 어떻게 지내셨나요? 예, 그냥 똑같아요. 요즘에는 근데 굉장히 피곤합니다. 네? 그냥 피곤해요, 그냥. 그래서 뭔가 하여간 잠에 충실하고 있고 예, 계속 잠을 좀 자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네네. 또 지금 이제 이 시국이 많이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좀 인상적으로 봤던 게 앞으로 격리 기간을 7일로 줄인대요. 네 맞아요. 7일로. 원래 2주였나요? 오늘 네, 원래 2주에서 열흘이었나? 그랬었는데 7일로 줄인대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땐 오미크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 전염률은 높아졌는데 치사율이 낮아지니까 이제 사실 제가 중증으로 가는 게 제가 완치자 아닙니까? 예. 제가 봤을 땐 지금 7일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차라리 지금이 집단 면역에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면 젊은 사람들은 치사율이 거의 0에 수렴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럴 때 유아들 말고 저 나이대 그러니까 2050까지는 오히려 지금이 집단 면역하기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오늘 잠깐 들더라고요. 언젠가 거쳐 가야겠죠. 완치제가 네. 없으니까. 네. 뭐 계속 지금 분위기로는 한 1, 2주 만에 2배로 급상승했으니까 그렇죠. 10만 넘어갈 것 같다고 예상도 나오고 이러고 있으니 하여튼 다들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맞습니다. 하여튼. 자, 그럼 다음 소개 넘어가겠습니다. 앙팡팬님 자기소개 및 근황 토크 부탁드릴게요. 네 영화와 육아에 관심이 많은 앙팡패입니다. 영어라고 안 했어요? 영화. 영화. What? 발음이 여전히 안 잉글리시라고 하는 좋습니다. 줄 알고. 네네 영어도 좋아하고 싶군요. How old are you? you. Andrew? With you. 네,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아내가 좀 아파가지고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 병원에 가서 갑상선 조직 검사를 했는데 사실 이제 결과가 며칠 전에 나왔는데 그 며칠 동안 한 일주일 걸렸거든요. 일주일 동안 티는 못 내겠고 괜히 이상한 거야 기분이. 그래서 하다가 다행히 양성으로 나왔어요. 양성? 양성이 좋은 거죠. 양성이 좋은 거라고 그래. 헷갈리네. 악성이 안 좋은 거라고. 나도 그랬고 양성이라고? 나 그랬다니까 진짜. 그래서 양성이라고 그랬더니 아니 양성이 좋은 거야. 악성이 나쁜 거래. 그래서 다행히 좋게 끝나가지고 역시 누가 아프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게 건강 검진만 받아도 결과 나올 때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맞아요. 우편물 와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사실 맞아요. 우편물 오면 안전한 거예요. 네. 그것도 전화 오거든요. 심각한 거면. 검사 근데, 결과를 받고 아내가 바로 3차를 맞고 오더니 시름시름 앓기 시작해가지고 며칠 동안 또 막 그런데 이제 막 팔 통증이랑 겨드랑이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근데 지금 좀 열도 내리고 이제 많이 좋아지는데 이제 백신 맞는 것도 사실 좀 은근히 스트레스라 이게. 그렇죠. 겨드랑이 통증은 날개 나오려고 그러는데 원래 천사라. 전직이 천사라. 소장님 아트박스입니다. 꽉꽉 싸매네. 애를 하나 더 낳아야지 못 날아가려나. 셋째 가나요? 둘이면 불안합니다. 네, 잠그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둘도 무겁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형수님 건강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감독의 메인, 이 방송의 메인 호스트이자 숙주인 이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저 자신에게 매우 놀라는 한 주의 시간을 보냈어요. 우선은 저희가 킹메이커 녹음을 할 때 그때 이제 그 변성현 감독이 킹메이커 평은 대부분 좋더라고요. 좋은데 흥행은 그 정도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뭐 지금 차기작이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차기작이 길복순이고. 네. 킬복순. 이게 저희가 넷플릭스 영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나오고. 네. 이게 킹메이커가 원래 작년 초중반인가 개봉해야 될 게 딜레이된 거라 길복순도 이제 길복순도 그 끝났는데 촬영은 다 끝난 것 같아요. 근데 그 혹시나 그 신업도 보고 했더니 실제로 그 약간 그 닉네임처럼 해서 킬복순이라고 하고 전체 시놉시스가 킬빌이랑 거의 똑같더라고요. 우리의 이거 그래서 우리라니요 제가 말했습니다. 좀 묻어갑시다. 묻었어. 이 사람 얼굴도 하얗게 질려가지고 지금. 하여튼 그거에 한번 놀래고 또 야 우리 방송이 이제 대단하다고 또 느낀 게 얼마 전에 봉준호 감독이 2021년 최고 영화를 뽑은 리스트가 나왔습니다. 네. 그 중에 우선 드라이브 마이카, 돈 룩업 이렇게 있었고 또 흥미로운 건 잘 모르는 영화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엔 미셸 프랑코 감독의 선다운 아직 한국 개봉 안 했습니다. 그 영화도 있었고 또 뭐 미안해요 리키, 뭐 미싱 타는 여자들 뭐 이런 영화 있었는데 인상적인 건 애니메이션 한 편 있는 게 미첼 가족과 기계 전쟁. 야, 아무도 언급 안 하는 걸 우리 방송에서 심지어 저희가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야, 그런데 이 안목은 이게 그 거장끼리 통하는 게 있는 거죠. 아 부끄러워. 아니 거창하네요. 2021년에 이 영화를 다룬 팟캐스트나 뭐 다룬 전문 평론가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저도 못 봤는데 네. 청취자신가? 아니 공주님이 듣고 있어요님? 혹시나 봉준호 감독이 봤다면 당근을 흔들어 주세요. 당근 식빵. 하여튼 네.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 심지어는 이제 미첼 가족도 그렇고. 뭐 돈룩업도 저희가 상당히 칭찬을 했었고 또 미셸 프랑코 영화가 언급됐다는 게 사실 그 뉴 오더는 재작년 영화고 이제 국내에 소개됐던 게 2021년이어서 그런 전에 나왔던 영화였기 때문에 선다운도 빨리 보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핫하게 이제 오늘 공개된 게 있어가지고 이것도 영화 종사자나 영화 좋아하는 분들은 모두 관심 가질 만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딴 게 아니고 94회 오스카 시상식 2022년 3월 27일에 이제 그 공개가 되고요. 방영이 되고 시상식이 시작되는데 후보작들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얘기하고 예상까지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딴딴. 좋습니다. 그 우선은 베스트 픽처 최고 작품상 후보로는 저희가 잘 모르는 영화가 많아요. 벨파스트, 코다, 돈 룩업 아는 영화네. 그리고 드라이브 마이 카, 듄, 킹 리차드, 리코리시 피자, 나이트메어 엘리입니다. 우선 나이트메어 엘리는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 영화 스파이물이고 리코리시 피자는 이번 주에 개봉해요. 내일 개봉하고 폴 토마스 앤더스 감독하고 하여튼 그리고 킹 리차드는 윌 스미스가 리차드 왕으로 나오는 영화 사극이고요. 그 듄이랑 드라이브 마이크, 돈 룩업, 코담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올해는 드라이브 마이크가 가장 핫한 영화일 거예요. 왜냐면 작년에 기생충이 탔고 이번에 후보 올라간 영화들이 거의 뭐 작품상 하고 감독상 뭐 각본상 감독상은 아닌가 하고 외국어 영화상 이렇게 후보가 있는데 기생충이랑 겹치는 게 대부분이라 과연 이 영화가 올해 몇 개를 타느냐 아니면 이제 뭘 어디까지 타느냐에 대한 게 가장 큰 관건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품상을 줄 것 같지는 않고 안 본 영화 갖고 뭐라고 안 본 영화 중에 탈 것 같은데 그래도 본 영화라면 저는 돈 룩업 이 탈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 뭐 다른 거가 탔으면 좋겠다 싶은 거 있어요? 저는 나이트메어 얼리 그게 곧 개봉하는데 네, 근데 기존의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 작품과는 되게 결이 다르다고. 귀신이랑 괴물이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저는 실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돈 룩업이 되게 좋은데 뭔가
시상식에는 어울리지 않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어가지고.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나이트메어 엘리를 한번 추천을 해봅니다. 근데 나이트메어 엘리가 평이 아주 좋진 않아. 아 그래요? 예, 실제로 평이 좋진, 이거 작품 완성도나 재미나 이런 거에서도 대중적으로 해외에서는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서 좀 그리고 돈 룩업이 옛날에 바이스로 또 후보에 올라본 사람이라 네. 뭐 기르모 델 토로도 뭐 상을 탔던 사람이긴 한데 굉장히 그 기에르모 델 토로 작품을 좀 쉐이프 많이 안 워터. 봤는데 아, 그 사람만의 색깔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 초록색 빛깔 맞아요. 해가지고. 근데 맞아요. 요번에도 그런 느낌을 끈적끈적한. 찍어가지고. 예, 뭔가 뉴 오더랑 비슷한 그 초록색이죠. 예. 멕시코 감독이니까요. 아, 좋습니다. 하여튼 코 중에 제일 큰 코는 멕시코. 하여튼 뭐 이 정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감독상입니다. 케네스 브레너 벨파스트 몰라요. 하마구치 류스케 드라이브 마이 카, 폴 토마스 앤더슨 리코리시 피자, 제인 캠피온 파워 오브 도그, 스티븐 스필버그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하마구치 류스케 안 줄 것 같고 폴 토마스 앤더슨은 상운이 없습니다. 인지도나 이런 거에 비해서 팬덤에 비해서 상을 거의 못하는 감독이라 제가 보기엔 파워 오브 도그 제인 캠피온 지금 가장 유력한 건 파워 오브 도그가 가장 많이 이슈더라고요. 예. 후보도 가장 많이 오르는 걸로 알고 있고 라고 예상을 합니다. 넘어갈게요. 할 말 없으시면 하고 여우 주연상 제시카 차스데인 모르는 영화 타미 페이의 눈 올리비아 콜맨 로스트 도터 페넬로페 크루즈 패러렐 마더스 니콜 키드만 리카르도 가족으로 산다는 것 크리스틴 스튜어트 스펜서 본여가 한 편도 없네.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액터 인 더 리딩 롤 나무주연상 하비에르 바르뎀 리카르도 가족으로 산다는 것 베네딕트 컴버배치 파워 오브 도그 앤드류 가필드 틱틱붐 윌 스미스 킹 리차드 덴젤 워싱턴 맥베스의 비극입니다. 제가 예상하는 건 안 봤지만 윌 스미스 킹 리차드입니다. 왜냐하면 이슈성이나 어떤 상징성이나 이런 걸 볼 때 그리고 파워 오브 도그로 베네딕트 컴버비치 줄 것 같지는 않고 틱틱붐은 지금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데 앤드류 가필드 아직 주기는 좀 이른 것 같고 하비에르 바뎀 안 줘도 되고 이미 줬으니까 예전에 윌 스미스 줄 것 같아요. 덴젤 워싱턴도 이미 2번인가 탔으니까. 그리고 이제 해외 그 국제 영화 부분 그래서 드라이브 마이카, 풀리, 신의 손, 교실 안의 야크,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 너 안 감독? 저는 이거는 그냥 100% 드라이브 마이카입니다. 네. 이거는 뭐 말할 가치가 없어요. 딱 안 봤는데 그냥 드라이브 마이카예요. 그리고 마지막 촬영 듀운, 나이트메어 엘리, 파워 오브 도그, 맥베스의 비극,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듀운 줄 것 같아요.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특수효과 넘어갈게요. 음악 이거는 오리지널 송 부분입니다. 벨파스트 비 얼라이브 엔칸토 도소 오기타스 불러주세요. 선배님. 도 오기타스? 오기타스? 오르기타스 도스 오르기타스 엔칸토 주제가래요. 맨날 네. 봤을 거 아니야. 봤긴 봤는데. 모르는구나. 자, 벨파스트 다운 투 조이 007 No Time to Die No Time to Die 그리고 For Good Days Somehow You Do 이런 겁니다. 아는 노래 없어요. 근데 그냥 엔칸토 줄 것 같아요. 그냥 느낌입니다. 아무 근거 없습니다. 애니메이션 엔칸토 나의 집은 어디인가 루카 미첼 가족과 기계전쟁 라이아와 마지막 드래곤 미첼 가족과 기계전쟁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루카 줄 것 같아요. 엔칸토가 괜찮지 않나? 엔칸토 상까지는 안 줄 것 같아요. 루카가 이게 그 지브리 미야자키 하야오 애니메이션들 그 약간 그 오마주에서 만든 디즈니 작품인데 픽사인가 디즈니인가인데 작품이 좋대요. 근데 조금 서정 그 전잔하고 막 임팩트 있고 그런 건 아니라서 저희들이 막 즐길지는 모르겠지만 작품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포니오를 그거 했구나. 뽀뇨도 있고 홍대지도 있고 되게 많은 작품들 다 오마주했어요. 그 도시 자체가 홍대지 배경인 그리스 도시고 아무튼 그리고 이제 조연입니다. 남은 조연상 시어란 힌즈 벨파스트 모르겠어요. 트로이 코처 코다 몰라요. 제시 플레먼즈 파워 오브 도그 J.K. 시몬스 리카르도 가족으로 산다는 것 코디 스미트 맥피 파워 오브 도그 저는 코디 스미트 맥피 파워 오브 도그 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그게 그 남편이죠? 아니야 동생 그러니까. 아니 아들 아들 예, 삐쩍 마른 애.
그게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각본, 각색이네요. 코다, 드라이브 마이카, 듄, 라스트 도터, 파워 오브 도그. 파워 오브 도그 줄 것 같아요. 주요 부분들은 했는데 혹시 또 이제 안 가면 심심해할까봐. 사운드, 음악. 벨파스트, 듄, 007, 노 타임 투 다이, 파워 오브 도그,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근데 듄 줄 것 같아요. 사운드인데요? 그냥 기분이에요. 그러면 근본 없어요. 웨스트사이드가 뮤지컬이잖아요. 뮤지컬인데 그냥 기분이에요. 네. 줄 것 같은 영화가 있어요. 하여튼 이 정도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여우 조연상까지만 할게요. 제시 버클리, 로스트 도터, 아리아나 디보스,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주디 덴치, 벨파스트, 커스틴 더스트, 파워 오브 도그, 언자누 앨리스. 영화 잘 안 보이네요. 주디 덴치 줄 것 같습니다. 자, 잠깐만 돈 누고 왜 안 줘요? 없네요. 많이 올라갔어요? 없어요. 제니퍼 로렌스. 되게 좋았는데.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다 없어요. 아마 영화 톤 자체가 가볍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작품상은 돈 누겁 줄 것 같고 나머지는 줄만한 후보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고 이동진 씨는 어떻게 추측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비교를 해보고 누가 더 많이 맞추나 내기 해보겠습니다. 이동진 씨 되게 잘 맞히거든요. 아무튼 이번 3월 27일 오스카 이제 하면 그 전에 개봉작들 우리가 공개되거나 한 건 좀 더 다뤄보고 하면서 오스카 때도 저희들이 열심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근황 토크를 마치도록 할게요. 딴딴. 자, 그러면 본편으로 들어가서 앞에 부분 기네요. 이거 하나로 따로 만들어도 되겠네. 너무 좋아, 분량 많아 보니까. 오늘 다룬 영화 뭐죠, 앙팡팬님? 머니볼. 좋습니다. 돈공. 좋아요. 돈 굴렁쇠. 동공 아닙니다. 동공 확대. 좋습니다. 로드옵신이 형성된 거죠. 자, 스토리 소개. 똑똑. 스토리 왔어요. 한때 최고의 유망주였던 빌리빈. 대중들의 기대와는 달리 젊은 나이에 야구를 그만두고 스카우트로 전향한다. 현재는 오클랜드 애슬레틱 단장이 되어 있는 그. 오클랜드는 디비전 시리즈에서 탈락하고 팀 내 최고의 선수들은 자신들을 잡지 못하는 가난한 구단을 떠나게 된다. 투자에 소심한 구단주를 대신해 동분서주한 빌리. 트레이드 때문에 찾아간 인디애나에서 피터를 만나게 된다. 피터는 빌리에게 위험한 제안을 하게 되는데. 좋네요. 스토리 우선 잘 들었고요. 스토리 들으면서 이거 영화 주제가가 떠올랐어요. 필리핀 나 말로 필리핀 필리핀 나 말로 어머니 이상해. 필리핀 아르다 대전. B가 P로 발음되는군요. 어깨 아퍼스트로피 액센트가 들어가면서 막 던집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화는 머니볼이고요. 2011년작입니다. 러닝 타임은 저희가 싫어하는 2시간 13분. 자, 우선 이 영화에 대해서 한 줄 평을 듣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한 줄 평, 앵 감독님. 저는 이거 어제 보고 나서 적어놨는데 왜 이렇게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술 먹었구나 아직도. 아니요 요즘에 이틀째 금주입니다. 언페어 게임 각자의 컨디션입니다. 언페어 게임, 각자의 컨디션. 네. 게임. 어려운데. 그쵸? 왜 안 쓰던 영어 쓰고 그래? 이건 우리 안 감독. 올림픽을 자, 겨냥한 얘기해봐. 건가요? 왜 영어 썼어? 영문도 모른 채. 그 중국이 자꾸 반칙하니까 차이나, 영어로 쓰는 거야? 네, 차이나. 좋습니다. 바이든. 예. 차이나가 잘하는 바이든 못하는 바이든. 코 베이징.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무슨 의미인지 이따 또 자세히 들을 때 들어보고요. 네. 앙팡팬님 한 줄 평. 무언가 변화시킬 기회는 9회 말 투아웃 풀카운트에 찾아온다. 이거 표절 같은데? 이거 약간 끝날 때까지만 아니 끝난 근데 거 원래 아니다. 야구 명언은 다 비슷비슷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요기 다니엘. 요기 베라. 여기 보고 여기 저리 되나. 봐도.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한 방이 있다라는 거군요. 한방 양방 아니죠. 저는 이번에도 아주 걸출하게 예전에 또 이 영화 지금 한 4-5번 본 것 같은데 볼 때마다 처음에 딴 걸 생각을 했어요. 막 제목 뭐 하고 하다가 영화가 끝날 때는 항상 이거밖에 떠오르지 않아. 이 영화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대단하진 않네요. 영화에 나오는 안 감독님 애써 이게 또 영어도 안 쓰고 좋은 평을 전 사대주의 없이 그러니까 영화의 한 카운트 그러는데 막 대사를 인용. 다들 왜 이렇게 사대주의야? 나도 영어로 해볼까? 그래 영문도 예. I love. Yeah. I love baseball. I love this film. Thank you. Yeah. 좋습니다. 네이버. 한 줄 예. 평은 저는 뭐 영화 중에 우리 빵형의 대사를 인용했을 뿐이고요. 왼손은 거들 뿐입니다. 네. 좋습니다. 슬램덩 그군요. 그렇군요. 예. 농구 영화죠. 그쵸. 스포츠는 통하지요. 예. 통하였느냐? 좋습니다. 그럼 이제 한 줄 평에 대한 이야기 이따 들어보고 새로운 프로로 들어가야 되겠지요. 전설의 교양. 뭐예요 저거? 울다 뭐 비명이야 뭐야 저거? 무조건 시경 씨가 비명. 앙팡맨님 자신 없으면 하지 마세요. 네. 자식 있으면 하세요. 두 번 하세요. 좋습니다. 2011년작 머니볼입니다. 사실 이 영화가 아니더라도 감독 우선 베넷 밀러에 대해서 꼭 다루고 싶었고 사실 그보다 이전에 지금 이 방송 녹음하고 있는 게 2월 지금 아직 뭐 중순 이제 아직은 초인데 사실 2월 2일은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 필립 세이머 호프만의 그 기일이에요. 2014년인가 2월 2일에 하여튼 돌아가셨는데 그 배우 정말 대단한 배우입니다. 미국에서는 거의 다니엘 데이 루이스급으로 칭송받고 어떤 영화에서도 항상 빛을 발하는 훌륭한 분인데 그 배우랑 같이 항상 작업을 했던 감독이 이제 베넷 밀러라는 이번 영화 감독이에요. 근데 그 우선은 그 우리 레스트 인 피스 필립 세이머 호프만에 대해서 원래 필립 세이머 호프만이 나온 영화 중에 제일 좀 좋은 영화를 다룰까 해서 원래 마스터나 다우트 뭐 이런 영화들을 떠올렸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일반 대중 모두가 좋아할 만하고 가장 좀 대중적인 영화 그리고 좀 상징적인 영화를 생각하니까 결국에는 머니볼을 추천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머니볼을 골랐고요. 그 베넷 밀러라는 감독은 사실 그 필립 세이머 호프만이랑 그 뉴욕에 있는 극단, 미국에 있는 극단 같이 극단 생활을 했을 때 베넷 밀러는 연출이었고, 그리고 필립 세이머 호프만은 배우였어요. 같은 극단에서 작업을 하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필립 세이머 호프만은 영화 배우로 이미 빨리 영화 배우로 유명해졌고, 그 뒤늦게 이제 베넷 밀러가 영화 연출을 하면서 찍은 영화가 첫 작품이고 두 번째 영화가 카포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이게 되게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소설 원작인 영화가 있는데 그거 쓴 분이고 이분이 연쇄살인범이랑 인터뷰하면서 쓴 트루블러든가 뭐 이런 책을 쓰는 그 자전적인 전기적인 영화가 이 카포티인데 이 영화로 이제 필립 세이머 호프만이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수상은 못한 것 같아요. 후보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되게 그 핫했고 이제 진짜 그 연기파 배우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거였죠. 아카데미 노미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찍은 영화가 머니볼인데 머니볼에서 솔직히 이 할만한 역할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보면 그 머니볼에 나오는 배우들은 다 실존 인물들이고 네.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이름도 실명을 다 씁니다. 그래서 그 필리핀도 네. 원래 필리핀이고 그쵸. 다른 분도 그렇고 여기에서 보면은 필립 세이머 호프만이 맡은 아트 하우라는 감독이 있어요. 그쵸. 실제는 훨씬 마르고 키도 크고 그렇대요. 근데 뭐 그거랑 외형적으로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실제로 필립 세이머 호프만이 연기를 너무 잘하다 보니까 어떤 이질감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팬들도 생각보다 뭐라고 많이는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약간 그 특별 출연 개념이죠. 사실 큰 역할을 못했으니까 이 영화에서도 이렇게 같이 촬영을 하고 그리고 그 베넷 밀러 감독은 2007년에 조지 클루니가 나왔던 네스프레소 광고 있어요. 그 광고를 이 베넷 밀러가 찍었더라고요. 그런 연관성이 있었다가 2011년 머니볼을 만들고 2014년에 베넷 밀러 감독이 만든 영화는 폭스캐쳐라는 영화였어요. 레슬링하는 영화인데 네. 정말 저는 너무 좋게 봤고 원래 이 영화에서도 여기에서 그 우리나라 헐크 브루스 배너로 나왔던 그 배우가 여기서 형 역할로 나오는데
그 역할에 원래 초반에는 캐스팅이 필립 세이머 호프만이었던 걸로 아는데 약물 과다복용으로 돌아가시면서 거기 캐스팅은 못 됐고 사실 베넷 밀러는 만든 영화가 대표작은 4편인가밖에 안 되는데 이 중 3편이 다 오스카 노미네이트 되고 특히 폭스캐쳐 같은 경우는 정말 대단한 영화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세공력이랑 이거 정말 뛰어난 감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차기작은 안 만들고 있고 그래서 2014년 이후로는 차기작은 없습니다. 하여튼 베넷 밀러 감독 제가 말한 영화 우선은 카포티는 한국에는 그 작가 이미지나 그런 것도 인지도가 좀 낮고 그래서 머니볼이랑 폭스캐쳐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러면서 감독 얘기는 간단히 접고 배우도 여기 나오는 배우 중에는 우선 빵형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브래드 피트는 사실 제가 이번 영화 하면서 이제 브래드 피트에 대해서 다시 필모 보면서 놀랬던 건 저는 그냥 잘생긴 배우라고 생각했는데 찍은 영화의 대부분 명작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작품을 골랐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초반에 이분은 완전 B급 영화를 시작했거든요. 폭력교실이라는 거나 뭐 그리고 다크 사이드 오브 더 선 이런 B급 영화에서 나와서 뭐 나이트메어 TV 시리즈인가에서도 나왔던 것 같고 그 무명으로 단역으로 시작을 했다가 처음 사람들한테 좀 이름을 알린 영화는 트루 로맨스 아닌가요? 그거보다도 전에 많은 영화를 찍었고 데마 루이스 맞아요. 델마와 루이스에서 잠깐 나오는 처음 네. 그 전에도 뭐 투 영 투 다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줄리엔 루이스랑 찍으면서 연애를 했었고 델마 루이스에서 잠깐 나오는 역할인데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이 둘 꼬시는 젊은 청년으로 나왔었죠. 핸섬 가이였습니다. 그 영화가 91년작이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92년에 그 흐르는 강물처럼 이후부터 보면 영화가 뭐 캘리포니아 하고 트루 로맨스 그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세븐 가을의 전설 트레브 몽키 슬리퍼스 그리고 미트 조 블랙 존 말코비치 대기 파이트 클럽 멕시칸 스네치 오션스 11 뭐 트로이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그리고 잉글리어스 베스터즈 그러니까 보면은 등등등등해서 머니볼 트리 오브 라이트 그 노예 12년 월드 워 제트 퓨리 얼라이드 빅쇼 하고 최근에 마지막으로 영화가 출연했던 건 에드 아스트라랑 그 전에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헐리우드까지인데 보면 중간에 걸을 타구가 거의 없어요. 거의 모든 타선에서 영화가 어떤 기본 이상은 하는 영화들에 나오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엄청 바쁘게 사셨네. 바쁘게 살고 제작도 많이 하잖아요. 예, 그 플랜 B라고 기생충이랑 그 미나리 했던 쪽 제작을 했던 게 있으죠. 브래드 피트 따서 플랜 B입니다. 어쨌든 빵형에 대해서 그러니까 빵형만 나오는 영화를 보면 기본 이상은 한다라는 공식 이게 대부분 되게 타율이 이렇게 고른 타선이 있는 오늘 야구 영화라서 또 타선 얘기 나오네요. 야구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타선 고른 배우 많지 않거든요. 뭐 진짜 믿고는 하자 좀 되는 거죠. 백인천이죠. 예. 하여튼 너무 멋있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브래드 피트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영화사에도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언급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좋아하는 조나 힐이 여기서 되게 중요한 역할입니다. 사실상 전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저번에 한번 우리가 언급했으니까 두 번 다루진 않아요. 그리고 또 한 명 언급할 사람은 크리스 프렛이 나옵니다. 스타로드. 네. 여기에서 피트 이름 해티버그. 발음하기 힘들어요. 해티버그. 게로겔 전에 찍은 거죠. 네? 내가 알기로 가오갤 전에 찍은 거라. 이때까지 게로게로. 개gel거리지 마시고. 예. 크리스 프렛이 단역이라 이분도 주연 안 하고 단역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오갤 하면서부터 탑스타급으로 좀 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랑 주라기 월드랑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필립 세이모 호프먼이 아트아우로 나오는데 이분은 영화를 뭐 마지막에는 헝거 게임으로 유작이 돼가지고 좀 아쉬워요. 저는 뭐 보진 않았는데 그거 말고는 뭐 마스터도 있고 마지막 콰르텟하고 다우트 하고 미션 임파서블 3에서 대중영화에선 가장 인지도 있게 나왔던 것 같아요. 악역으로 나와서 그리고 악마가 너의 죽음을 알기 전까지 펀치 드렁큰 러브 뭐 이런 영화 나왔는데 아까 언급했던 폴 토마스 앤더스 감독의 페르소나였고요.
내일 개봉하는 리코리시 피자라는 영화 있습니다. 이번 아카데미 후보로 오른 꼬마 남자 여자애들 좋아하는 거고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 영화 중엔 가장 대중적이고 발랄한 영화가 트렌드 무비가 될 거예요. 근데 우선은 데어 윌 비 블러드 만들었던 감독이고 뭐 젊은 거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번에 남자 주인공 나오는 도노반 호프만이라는 배우가 필립 세이머 호프만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배우 생활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아들을 다시 페르스노의 아들을 다시 주연으로 써가지고 만든 영화라 저는 상당히 큰 기회를 하고 있고요. 저 세상에서 되게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전설의 교양은 여기까지입니다. 스푸키. 좋습니다. 아빠는 이상한 것도 이렇게 매가리가 없어요. 오늘. 이맛도 저맛도 아니고. 점심을 못 먹어가지고. 아이고 불쌍해라. 우리 전부 다 공복스. 네, 이럴 줄 알고 먹었지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영화에 대해서 좋았던 점, 나빴던 점, 이상했던 점을 대화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토크. 일단 저는 이 당시가 예. 박찬호 선수 전성기였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박찬호가 LA 다저스에서 이게 제가 LA 갔을 때 발차기 할 때요? 맞아요. 발차기. 그래서 이게 2001년에서 2002년 배경으로 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 박찬호가 홈런을 쳤죠. 맞아요. 투수인데 네. 아. FA 바로 전이래 가지고 그다음에 2001년도에 FA 된 거로 알고 있고 그래서 2002년도에 텍사스로 이제 이적을 해서 역대급 먹튀가 되죠. 잘 몰라. 그러니까 스포츠를 아마 특히 안 감독님은 이제 축구나 야구 좋아하니까 축구나 야빠들은 훨씬 더 재밌게 보거든요. 그쵸. 전잘 몰라요. 네. 스포츠 특히 메이저리그 잘 몰라서 야. 모름에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저는 그래서 영화 보고 나서 알아봤어요. 근데 이게 오클랜드 애틀레틱스 이름도 애틀레틱스. 힘들어. 발음이 어려워. 그리고 애틀레틱스. 제가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그 스노브 리그였나? 드라마? 스토브리그. 스토브. 네. 스노브 기능은 아침에 모닝콜 했을 때 누르면 스누즈. 스노브는 뭐야? 스노브는 잘난 체 하는 게다. 윤여정 선생님이 영국 애들은 스노브스트라 이러면서 잘난 체 하는 그거구나. 그래서 스토브리그 많이 돌아왔네요. 스토브리그가 아무래도 저는 그 가정이긴 한데 머니볼을 보고 영감을 얻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팀 의상 색깔이 녹색이랑 노란색 그게 제가 메이저리그는 몰라도 그 모자랑 MLB 그 색깔은 알거든요. 큰 A에 어포스트로피 S 있는 거잖아요. 네, 에이스. 사실 그게 뭔지 몰랐어요, 저는. 그런데 그게 이 팀의 그 로고랑 그쵸. 그 상징 색깔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영화 때문에 뒤늦게 알게 됐고 실제 사건도 조금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논란이 좀 있는 건 이 영화에서는 빌리빈이랑 그 사이버 무슨 틱스 해가지고 그 머니볼 이론으로 네네. 얘네들이 그냥 얘네들 구단주랑 얘네들 잘해가지고 된 것 같은데 그때 실제로 되게 유명했던 투수 3인방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팀에 그러니까 되게 그때 운이 좋아서 되게 선발 잘하는 투수들도 있고 또 잘했던 애가 있는데 걔네 이야기는 빼고 해티버그랑 빌리빈 이야기 쪽으로 몰다 보니까 실제 야구 많이 좋아하셨던 분들은 그런 거 좀 왜곡됐다. 이거 하나로 잘 된 것처럼 영화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더라는. 그때 뭐 찾아봤습니다. 페드로 마르티네즈 있을 때 아닌가요? 그게 이제 보스턴 레드삭스에 있었고. 안파부님 야구 좋아하세요? 좋아하는데 소외되는데 나. 기억력이 좀 딸려. 나는 야구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저는 야구 좋아해요. 저는 사회인 야구도 꽤 오래 했었는데.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데 근데 이 당시에 야구도 우리나라 발로 한다고. 발야구. 그래서 그때 당시가 이제 우리나라가 좀 힘들어가지고 박찬호 선수 아침에 그 맞아요. 중계하면 전부 다 일어나서 응원할 때. 인천 방송이었죠. 네, 맞죠? ITV. ITV. 네, 그랬는데 이 당시가 그러니까 이 오클랜드 애틀레틱스가 굉장히 도깨비 같은 팀이었어요.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유명한 투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트레이드에서 데려온 게 아니라 거기서 큰 거예요. 그리고 거포는 별로 없었어요. 얘 제이슨 지안비 말고는 거포는 별로 없었고 소위 말하는 지안비? 똑딱이 타선 해가지고 안타 치는 이거였고. 맞아. 그러니까 근데 또 아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저는 이게 다큐 영화가 아닌데
굳이 뭐 그 선수들 얘기를 뺐다고 해서 그것도 별로 왜냐면 그렇게 따지면 이 영화에서 20연승 할 때까지 앞에 건 안 보여줘요. 뭐 그런데 네. 이제 그래도 실제 같이 존재했었는데 얘네들 얘기는 싹 빼니까. 네. 근데 이 영화에서 그 얘기까지 다뤄버리면 빌리빈한테 집중이 안 될 테니까. 왜냐면 이건 빌리빈 얘기니까 그거 맞는 것 같고. 필리핀이라고 하자. 네, 근데 필리핀 어쨌든 얘기. 이 당시가 좀 기억이 나가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진짜 나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해도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20연승이죠. 네, 20연승. 20연승.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기록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참 그거예요. 이게 축구를 예를 들면은 이거죠. 레스터 시티라는 팀 혹시 아세요? 네, 알아요. 그 팀이 소외되는구나. 아니, 지들끼리만 얘기하고 있어. 프리미어리그에서 자꾸 우승을 영어 하지 마요. 한글로 해요. 그러니까 팀 이름이 영어예요. 한글로 해요. 레스터 시티가 딱 오클랜드 또 같아. 레스터 네, 얘기하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기 2부 리그에 있다가 1부 리그로 승격하고 그 다음에 프리미어리그로 우승을 해버려요. 말도 안 되는 선수 거거든. 제일 잘하는 게 누구예요? 펠레? 제이미 바디. 너 한 대 팔래? 바디? 바디? 근데 미스트? 네, 완전 말도 안 되는 선수진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약간 한물간 감독 라니엘이라고. 우리나라엔 그런 역사 뭐 산미 슈퍼스타즈 그러니까 그런 팀은 팀을 아니에요. 데리고 전 잘 몰라요. 그런 팀을 데리고 KBO를 우승하는 거죠. 3년 야, 슈퍼스타를 데리고. 재밌겠다. 근데 실제 이건 실화니까. 근데 음. 또 더 웃긴 건 뭐냐면은 그때 당시 선수들 안 유명한 선수들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이 영화랑 비슷하게 유명한 팀에 가 있어요. 그때 활동했던 선수들이. 그러니까 유벤투스 막 이런데. 아니 프리미어 리그 안에서 뭐좀 아는 척하려고. 아니 근데 자꾸 아는 척해. 다른데요? 유벤투스는 어디야? 이태리. 세리에 A, 이태리. 세리에 R라고 하죠. 거기랑 거기 달라요? 다르죠. 많이 달라. 유벤투스 게 유명하죠. 호날두가 노쇼한 팀으로. K리그랑도 달라? 아이 전북 현대, 울산 현대. 하여튼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영화 자체가 저는 이제 동화 한 편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동화는 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오클랜드 애슬레틱스가 계속 강팀이 됐다면은 정말 재미없는 영화가 됐을 텐데 딱 한 번 어떻게 우연찮게 거의 정점까지 갔다 떨어진 얘기. 정확하게 구조가 슬램덩크랑 같아요. 네. 슬램덩크도 우승 못 하잖아요. 그렇죠. 준우승이잖아요. 네. 근데 그때까지 얘네들이 막 이랬고 그 이후에 북산이 그만큼 잘 나갔을 거라고 예상도 잘 안 되거든요. 왜냐면 잊혀지겠죠. 정대만, 네. 최치수 다 걔네들 나가버리면 누가 센터 할 거야? 센터 없어. 안경 선배가 할 거야? 최소연이 해야죠. 오, 불꽃 남매 최소연. 오빠의 힘을 받아서. 슬램덩크는 내가 알아. 그래서 어쨌든 야구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그 추억이 막 새록새록 나면서 그때 되게 이 팀을 전 별로 안 좋아했던 게 박찬호가 유독 이 팀한테 약했어요. 야. 네. 그러니까 아깝네. 근데 저기네. 박찬호 같은 스타일들 그 당시에 박찬호 같은 스타일이 약할 수밖에 없는 팀이었어. 아 그래요? 네. 그 이유가 뭐지? 박찬호는 그때 당시 발차기라. 파워 직구랑 네. 파워 커브를 던졌는데 맞네. 그래서 진짜. 납작 큰 커브를 던져서 이 속도로 조절했는데 그러니까 힘 대 힘으로 붙었단 말이지. 근데 얘네는 파워로 치는 애들이 아니고 아 출루율이니까 어. 그냥 우선 얘는 치고 보는 거니까. 그냥 일단 진루를 하면은 복잡해져. 아, 이 그리고 새끼들. 이 팀에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타격폼 이상한 놈이 하나 있었어요. 피하자. 아니야. 세미소사. 피하자는 되게 피하자고 거슬리네. 세미소사 힘이 솟았고 근데 있어요. 이상한 신뢰가 있었는데 뭐냐면 이쪽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양준혁도 욕먹었대요. 양준혁? 타격폼이 이상하다고. 인터벌 길고 막. 근데 우리나라는 그다음에 헛스윙하면은 너무 그래가지고 근데 이쪽은 그거 존중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네 맘대로 그러니까 한 명이 누구였지 막 팔을 어렸을 때 하여튼 야구 게임 같은 거 생각나네. 별별 그거 다 했어요. 근데 이 팀이 하여튼 그때 당시에 박찬호를 너무 괴롭혀가지고 저는 별로였는데 그때가 이제 20연승 세울 때였거든요. 야.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참 이 영화 보면서 즐거웠던 게 2002년 월드컵 연결되잖아요. 왜냐면은 난 그거예요. 이 필리핀이 팀을 리빌딩 하려고 할 때가 2002년이었어요. 아, 기네. 네, 근데 전 그거 보면서 와, 이 사람들 영리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은 사실 그때가 리빌딩하기 되게 좋은 때예요. 뭐냐면은 야구 보던 사람이 축구 보지는 않아요. 근데 축구 보던 사람이 야구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패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 딱 2002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밀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오케이. 전체적인 관심도가 좀 낮아졌을 그쵸. 때 네. 야구에서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는 전 세계 최고의 리그잖아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결승을 월드 시리즈라고 불러도 아무도 토를 안 달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권위가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얘네 복지도 잘 돼 있잖아요.
그 1군 로스터에만 등록돼도 나중에 평생 연금이 나온대요. 복지 안 됐던데 음료수 돈 내고 먹던데? 그쵸. 그래가지고 팀 차이가 있어. 팀 차이가. 그래서 나중에 트레이드하면서 니네가 1년 음료수 값 내라고. 야 농담이지. 실제로 진짜야. 메이저리그랑 마이너리그 그 차이가 어마어마시한 게 야. 얘네는 땅덩어리 넓으니까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는데 마이너리그는 버스 타고 다닌대. 그리고 먹는 것도 수학여행 가는 기분이겠네. 1군 그 메이저리그 선수는 나 이거 먹고 싶으면 해준대요. 근데 바로 2군만 내려가도 봉구수 밥 먹어주죠. 아니요 그냥 이렇게 토스트 쌓아놓고 집어먹으라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동기부여가 엄청 세대요. 홀랜드는 1군은 1군이죠. 1군인데 메이저리그. 근데 1군이라. 되게 그게 예산이 적은 양치즈 2군보다 약한 거죠. 아니, 한국으로 따지면 산미 슈퍼스타즈 같은 아니요 무슨 아니 뭐, 실제 그냥 삼성하고 저기 중소기업하고 싸우는 그러니까 뭐 거야. 제천체육회 뭐 이런 저기 축구회, 저기 축구회. 제천 야구단 너무하는데 그래도 왜냐하면 이게 열 몇 배가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딱 보스턴이 그런 너무 거는. 큰 거죠. 또 걔네들이 규모가. 그러니까 보스턴과 양키즈는 양대 산맥이에요. 그러니까 너무하네. 이 내가 야구 선수로서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갔으면 좋겠는 팀인 거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따지면 YG랑 SM. 그쵸. 맞습니다. 하고 이쪽에는 문방구. 아니, 안 나갈 때 방시혁 정도 아니 그것도 아니, 그렇게도 안 되는 그 정도도 안 돼요. 지금 이름 박토벤 이런. 그 저기 박명수랑 같이 일했던 분 있잖아요. 무슨 최 실장이었나 무슨 그 안경 끼신 분 아 있어요. 깡통 예. 아닌가? 아니야. 아니 깡통 말고. 근데 그분이 만든 회사가 있어요.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모르죠? 이 정도예요. 근데 어쨌든 이 영화 되게 좋았고 또 하나가 대단하네요. 이 사람의 서사가 난 재밌는 게 왜냐면은 사실 그 전까지는 그 여기서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스카우터들 할아버지들 모여가지고 얘기가 막 나누는데 진짜 뭐 누가 한 명은 이거 예, 약간 보청 같은 입고 거. 앉아 있고 뭐 야 우리가 꼰대들이잖아 다. 근데 사실 그 전까지의 이 메이저리그 야구가 약간 데이터가 약간 좀 그랬어요. 감성적으로 네. 뭐 본능적으로 했던 그러니까 그 제 작년에 쇼맨십으로 했던 네. 것 같더라고요. 제 작년에 잘했으니까 데려와 이런 식이었어요. 그다음에 이 주인공을 망하게 만든 그 과거 플래시백 나오잖아요. 예. 비싼 수표 주면서 잘생겼으니까. 너 와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던 거였는데 선수 케어도 안 되고 근데 이거를 조금 체계적으로 바꾼 사람이어서 아마 이거를 이제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진짜 이 영화처럼 막 데이터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걸 기반으로 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책이랑 머니볼 이론은 원래 오래전부터 있었고 네. 아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있었던 이론인데 이걸 채용해가지고 했던 게 빌리빈인 것 같고 저는 그 다 같이 모여서 회의하는 장면이 되게 그러니까 인상적인 장면이 저도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다들 나이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좀 전에 안 감독님 꼰대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멋있는 게 그 보청기 낀 분이 딱 그래요. 우리들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지만 결정할 수 있는 저 사람이 결정하는 거다. 이 의견을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신이랑 빌빈 그 구단주 둘밖에 없다. 뭐 단장밖에 단장이랑 다른 거죠. 단장밖에 없다고 그 말하는 거 장면이 우선 너무 멘트도 멋있었고 그래도 이 사람들은 최악의 꼰대는 아니다. 사실 우리나라로 바꿔오면 많은 것들이 더 안 좋아진 그 장로들이 다 헤쳐먹고 아니, 단장 따돌리고 스토브리그도 그런 내용이죠. 실질적으로 그 나이 때 사람들이 아직도 현역으로 뛰고 있다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려운 일 아닌가? 좀 저희는 비선실세처럼 막 하는 조직들이 많이 있다고. 근데 솔직히 그 나이 또래에서 간부를 해먹는 경우가 지금도 있습니다. 하여튼 머니볼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그래도 되게 그 단장이 원래 그렇게 힘이 센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 멘트 하나하나가 존중해주는 게 느껴졌고 사실 여기서도 아트하우 감독도 그렇고 원래 그 베테랑의 그 직전에 그만두는 사람이 있잖아요. 좀 대립하다가 그런 사람들도 단장할 때는 절대 이렇게 못하는 나 근데 스토브리그에서 남궁민이 그런 역할이었죠. 안 남궁민 보셨구나. 스카우트 역할 아니에요? 스카우트였네. 제가 스카우트 역할 알고 있는데 단장이 오정세였구나. 아마 그럴 거예요. 맞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서도 전 사실 그 장면이 별로였어요. 왜냐면은 그분이 너무 교훈적이야. 근데 오히려 그 대들고 나중에 그만둔. 그분이 나오니까 난 리얼이 더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거 매기는 거잖아요. 잘해봐. 근데 너 건드리면 죽어. 이건데 건드리니까 팍 이러는데 그래서 역시 이거. 난 당신 자르지 않을 거야. 근데 화내니까 자를 명분이 생겼네. 근데 그게 그거 있잖아요. 그 덴젤 워싱턴 나온 그 잠수함 영화 있잖아요. 덴젤 워싱턴. 덴젤 워싱턴. 스크림슨 타이드. 네, 거기서 그 맞아요. 지네크만이었나 둘이서 맞아요. 이 대화로 서로 야지 놓는 게 있는데
그거 되게 근데 그거 알아? 그 장면을 경주마. 그 장면 퀸틴 타란티노 맞아요. 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말로 조지는데 오 그런데 여기서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말은 원래 100만 거 알아 그러니까 태어날 땐 검은색이었다가 나중에 흰색으로 바뀐다고 든저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도 처음에 그 장면을 보면서 뭐야 둘이 그러면 좀 푸는 건가? 터치하는 순간 딱 이러면 오케이 야 이거 죽인다 이거에서 너무 재밌게 봤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영화 여러 번 보면서 가장 감동적인 거는 후반에 있고 그 전에 매번 볼 때마다 찡한 게 별거 아닌 장면인데 크리스 프렛 집에 찾아가가지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 잘하냐 하니까 아 던질 수 있다고 했다가 사실 안 던진 지 오래됐다고 이렇게 하고 막 하다가 당신 계약 됐다고. 근데 우선 그 얘기하는 중간에 옆에 그 트레이너 흑인분 계시잖아요. 아 야구하는 거 이거 배우는 거 어렵지 않죠? 어려워. 어렵죠.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고 그냥 배우면 돼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나서 나중에 당신 계약 거래됐다고 간 다음에 아내랑 이렇게 꼭 앉는 장면 있잖아요. 크리스 프렛이 난 그 장면이 너무 좋아요. 그 전체 연출에서 예. 나는 그 딸내미 장가 가야겠네. 딸내미가 나와가지고 아빠한테 오랜만에 손님 아. 오니까 하는데 너 그때 막 크리스 프렛의 심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당당하고 싶잖아. 아유 이 근데 사람들. 얘는 또 막 그것도 그렇고 좀 이게 와서 그러니까 예전에 그 기억나요? 우리나라 방송에서 외국 교수가 아. 얘기하는데 딸내미 들어오니까 이 데리고 정- 나가자니까 그런 느낌인 거예요. 와, 이게 아빠로서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쉬었겠어 야구를. 그것도 그렇고 이 자리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 애가 이렇게 해서 좀 어수선해가지고 안 좋게 보일까봐에 그러니까. 대한 걱정도 있고. 근데 걔가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엄마가 시켰어. 아 역시 그 약간 보라 인간. 그 약간 동정심 어. 자극을 위해서 지금 나가 아빠 이러면서 거기 앉아. 에이. 세 발짝 가고 앉아. 다 이러고. 엄마의 설계였다. 근데 그게 되게 그래서 그때 나 느낀 게 그거였어요. 그러면서도 기회를 못 봤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의 하나의 키워드는 와 절박함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맞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홈런을 치는 것도 그렇고 난 실제로도 그 사람이 쳤으니까 네.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 영상 있거든요. 아. 유튜브에. 네. 진짜요? 22연승은 홈런 치는 거. 와, 뭐 그게 있어요. 크리에이티버가 맞아요. 네, 그러면 왜- 그거에서 영감을 얻어서 얘를 그럴 수도 스토리에다가 있고. 넣겠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스윙 폼도 비슷해. 딱 봤는데 그 영화에서 보고 영상 봤는데 스윙 폼 진짜 비슷하더라고. 사실 크리스 프렛이 전 그 전부터도 좀 좋아했었어요. 그 누구였지? 그 호아킨 핑스 나와서 허에서도 직장 동료 이상한 개그 치는 뚱뚱한 동료로 나오고 막 지금 스타로드는 너무 잘 나가고 장인 어르신이 아놀드 슈왈제네거예요. 아놀드 슈왈제네거 맞고 좋은 것만 닮아야 될 크리스 프렛. 텐데. 원래 전에는 옛날에 그 무서운 이야기 코미디 네. 영화 그 여자 주인공 있어 아나 페리스가 네. 결혼해 살다가 아. 이혼했고 자녀는 있는데 지금은 네. 이제 아놀드 분이랑 딸이랑 이제 그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장인의 좋은 것만 배우길. 예 네. 지금은 좋은 거요. 네. 하여튼 지금 그 최고의 헐리우드 스타 중 한 명이지요. 그쵸. 근데 그 전에 무명일 때 모습들을 보는 것도 그렇고 그 영화에서 사실 정말 작은 역할이잖아요. 그쵸. 그런데도 저는 되게 임팩트 있게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공이 많이 들어갔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여기서 보면은 크게 드라마적으로 막 이런 건 난 없다고 보는데 계속 소소한 그러니까 특히 그 심파로 갈 수 있는 요소가 많은데 그런 거를 안 가요. 그러니까 몇 개 아는 거 있어요. 뭐냐면은 처음에 이 영화에서 보다가 했던 장면 처음이 난 그거였어요. 그 저스티스라고 나이 먹은 흑인 약 선수 베테랑으로 데려왔는데 그거 이제 대립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그 타격 훈련하고 맞아요. 있는데 한마디 하면서 딱 뭔가 교감이 되고 이제 태도가 선배가 되죠라고 베테랑 뭐 그런 얘기. 그러니까 크리스 프렛한테 얘기하잖아요. 뭐가 힘들어? 그랬더니 난 나한테 공이 오는 게 힘들어. 그러니까 농담이지. 근데 진짜. 그러니까 그런 아니, 근데- 그런 별거 아닌 어. 힌트도 장난 아니지. 저도 이 영화 너무 재밌는 게 실제로 인생 얘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가뜩이나 또 야구 원래 야구 용어 중에 그런 거 있어. 야구 인생하고 그러니까 홈으로 많이 돌아오잖아요. 하거든요. 1루 1루 3루 같아서 홈으로 돌아오는 가장 미국적인 스포츠라고 얘기하는 고향으로 게 돌아오는 그러니까 거죠. 뭐 서부 개척 시대에 아무리 멀리 돌아다녀도 집에 와야 점수가 난다 해서 홈런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이제 미식축구가 굉장히 그 미국적인 스포츠라고 해서 인기가 제일 많죠. 두 개가. 맞아요. 그 중에 하나 이제 한 두 가지 포인트는 전 재밌는데 그 야구는 인생이다. 인생 얘기하는 거 마지막에 그
영상 보여주잖아요. 아. 보여주겠다고 홈런 치는데 그게 사실 저는 최고의 장면. 그게 사실 진짜 인생 같잖아요. 내가 2루까지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처음으로 2루까지 뛰려고 하다가 자빠진 거야. 근데 그리고 다시 1루로 겁나서 돌아왔는데 알고 보니 홈런을 친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나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 항상 2루까지 못 가본 두려움이 있던 사람이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리미트를 걸어놓고 사는 거죠. 근데 그게 필리핀이랑 필리핀도 같은 역할이었던 거잖아요. 자기 항상 있으면 안 되니까 이게 성취해본 적이 없으니까 성취를 했어도 자기가 했는지를 모르고 있어. 그 메이저리가 있고 KBO에는 이대호의 도루가 있죠. 그렇죠. 그건 뭐예요? 이대호는 도루를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도루 한 적이 도루 한 있어요. 있어요. 그게 엄청 화자가 됐던 적이 무릎 있어요. 나가겠는데? 그러니까 성공을 했어요. 도루를 한 번 성공했던 것 성공했던 걸 같아요. 알고 있어요. 거구예요. 100kg가 예. 넘는단 말이에요. 근데 1루에서 이제 도루한데 뭐 이건 우스갯소리지만 저는 두 번째 그거는 뭐냐면 사실 이런 이론을 가지고 이제 메이저리그가 전체적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걸 계기로 그 마지막 멘트 2004년도에 보스턴이 밤비노의 저주를 그거 깨고 깼죠. 우승한 데는데 사실 밤비노의 저주가 뭔지 아시죠? 저 좀 헷갈려요. 그거랑 그 염소는 아는데 밤비노는 그러니까 밤비노의 저주는 네. 1920년도인가에 원래 주정뱅이. 보스턴에 베이비 루스라는 네, 베이비 루스. 타자가 홈런 타자. 있었는데 네. 홈런 타자가 있었는데 얘를 그 당시 신인이었나 봐요. 근데 얘를 이렇게 뭐 예측을 잘못했는지 그냥 헐값에 양키즈에 넘겨요. 네. 근데 양키즈 가갖고 얘가 펄펄 난 거야. 홈런 타자가 된 거지. 그로부터 양키즈는 승승장구하는데 보스턴은 그때부터 그 시점까지 2004년도에 우승하는데 맞아요. 단 한 번도 우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2004년까지 86년 만에 월드 그거를 시리즈에 4번인가 5번 올라가는데 계속 역전. 밤비는 누구야? 밤비노가 별명이 별명이에요. 베이비 베이비 루스. 루스. 이태리 말로 악이라는 뜻이래요. 아기인가 아기 자신인가 그런 아. 그래요. 그래서 베이비 베이비구나. 루스의 저주라는 네. 뜻이고, 근데 그거를 깬 게 이거를 들여와서 2004년도에 처음으로 깼는데 그마저도 보면 거기도 역전승 하나 야 그때가 제일 재밌었겠네. 야구 메이저리그. 근데 거기서 더 재밌는 사실이 그해 우승할 때 사실은 그러니까 뭐 월드 시리즈 가기 전에 뭐 챔피언스 리그 있고 디비전 시리즈 네. 3가 있잖아요. 그때 보스턴이 10연승인가를 하면서 그 디비전 시리즈 올라가는데 그때 그러니까 보스턴 강타자 중에 누가 쳤는데 잘못 날아가서 파울 타고인가 뭔가 날아가가지고 어떤 아이 이를 깨부셔요. 아이고야. 애가 얼굴에 맞아고 이가 2대인가 부러져요. 근데 진짜 웃긴 게 그 애가 예전에 베이브 루스가 살던 집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빨 2개가 깨지면서 저주가 깨진 건가요? 그러니까 서프라이즈인데? 에이 말도 안 돼. 근데 이거 진짜 유명한 얘기. 에이 지금 거짓말. 아니 근데 진짜 아니야, 진짜 유명한 얘기예요. 되게 신기한 게 그 무당 당시에 얘기가 나와. 그 당시에 무속이 되게 나와. 신기한 게 보스턴도 돈을 깜짝이야. 엄청 지르고 페드로 마르티네즈 뭐 외계인이라고 뭐 이 정도로 장난 아니다. 엄청 강한데 심지어 지네 리그에서 우승까지 해. 근데 월드 시리즈만 나가면 쳐 발리니까 계속 꼬꾸라진 거예요. 근데 네. 그 사건 이후로 승승장구 해가지고 월드 시리즈까지 가서 우승하고. 야 이빨 2개 값이 아주 독특해. 근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 베이브 루스가 예전에 살던 보스턴 집에 그 애가 똑같은 주소에 살고 이사를 한 40군 한 거 아니야? 역시 임플란트가 최고시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도 조사해온 게 그래서 이제 그 염소 저주도 찾아봤죠. 예, 염소는 어느 나라 어느 시카고 팀이에요? 컵스. 시카고예요. 컵스에서 1945년에 빌리 시아니스라는 사람 자기가 아끼던 염소를 데리고 야구장에 왔는데 네, 맞아요. 염소 티켓까지 구매를 했대요. 음. 근데 구단주가 냄새 난다고 나가라고. 그 열받아서 나가면서 니들은 앞으로 평생 이제 우승 못할 거라고 저주를 퍼붓는데 진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 이 사람 데려와가지고 염소 목을 땄나? 아니요. 사과가 됐겠지. 염소 퍼포먼스를 하긴 했대요. 진짜 이걸 뭐 해서 근데 이 사람이 난 그 저주 이제 풀고 했는데도 안 된다는 안 거예요. 되죠. 심지어 이거는 영화 백투더퓨처에 나옵니다. 아, 그래요? 원에서 그래서 시카고스 우승했어. 그래서 진짜 그때는 당시에 진짜 우승했나 막 찾아보고 그랬는데 그러진 않았고 그래서 이거는 2016년에 시카고스가 우승하면서 71년 만에 풀었고 야. 시카고스는 108년 만에 우승했대요. 실제로 메이저리그에 네. 너무 재밌는 게 많은 게 우리나라는 그런 저주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무슨 데이가 되게 많아요. 김데이? 뭐 마더스데이. 발렌타인데이. 네. 예를 들면 아, 마더스데이면 다 핑크색 유니폼을 그죠. 입고 나온다든지 그리고 제키 로빈슨 데이라고 있어요. 42번 42번. 여성. 맞나? 아마 42번을 그날은 메이저리그에 있는 모든 선수들이 42번을 들고 나오는데 최초의 흑인
선수. 그렇군요. 뭐 이러한 기념일들도 있고 되게 많아. 파더스데이도 있고 뭐 무슨 데이 있고 뭐 우리도 이러더라고요. 차노스데이 60일. 그럼 말을 그게 하겠죠. 그날은 기억 쉬지 않고 말을 해야 돼. 그래서 그거 따라하는 게 우리는 이제 투머치데이라고 옛날 유니폼 입고 나오는 이벤트 이런 거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있었고 야구 얘기가 나오니까 그다음에 또 오클랜드 이 애슬레틱스가 사실은 그 동화를 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아메리칸 리그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시죠? 아메리칸 리그는 지명 타자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똑같은. 네. 뭐죠? 그러니까 투수가 그러니까 9명이잖아요. 투수가 9번이 타자를 해야 되는데 대신에 타자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투수는 공만 던져. 네. 근데 내셔널 리그는 유현진이 있는 그쪽은 9번은 투수가 쳐야 돼요. 공을. 그러니까 우리 그때 박찬호 때처럼. 그러니까 이쪽이 훨씬 더 선수 운영에서 유용한 거죠. 투수는 공만 던질 수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동화를 쓸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영화에서 이제 음악도 음악 벌써 나와요? 아니 그 엔딩 때 그 딸내미가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요. I'm just gone the show. 난 솔직히 그거 보면서 야, 진짜 딸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에이그. 뭐냐면 이게 좀 맥이잖아요. 아빠한테. 맨 마지막에 아빠는 루저니까 괜찮아. 이러고 계속 그러는데 딸은 그래도 돼. 아니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 중간에 아빠 팬들 맨날 그 소리 들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바닥이야. 아빠 먹으면 노래 불러. 레토리 여기서 그 브래드 피트가 징크스가 있잖아요. 맞아요. 내가 경기 보면 진다고. 맞아요. 근데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주변에. 우리나라 축구 월드컵만 해도 소리만 듣는 사람 야구도 굉장히 많아. 내가 보면 진다고 하는 사람 생각보다. 근데 사실 그거는 내가 보면 이긴다는 사람도 아니 있고. 직업이 아니니까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단장인데. 맞아요. 부담스럽지. 근데 더 웃긴 게 그래서 딸내미가 빨리 돌아가서 돌아갔는데 11대 0으로 이기고 있다가 발릴 뻔하니까 그때 근데 이거를 나는 만약에 이거를 일반적인 연출이었다면은 막 하늘 보여주고 그죠. 브래드 피트 보여주고 이랬을 것 같은데 오히려 조나일의 시선으로 담백하게 보여주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 야 그런 이거 것들은 대단하다 이거는. 그런 장면이 되게 많아요. 네. 이 영화 가장 감동이 극에 달하는 예를 들면 그 레스트 삭슨가 거래하고 딱 돌아와서 전형적인 약간 안 좋은 심판 한국 영화였으면 딱 돌아왔는데 조나일이 기다리고 있으면 브래드 피트가 한번 팔을 하고 가슴을 하고 둘이 아니면은 조나일이 야구공 던지잖아요. 여기서는 맞을 뻔하고 뭐 하는 것이야 하니까 아 그냥 기분 좋아서 해봤다고 해서 이러는데 원래 딱 던지면 한 손으로 딱 잡고 드라이브 이게 다 네 덕분이야 피터. 피터 네가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제리 맥가이어인가요? 쇼미더머니 그거 말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면서 막 그 눈물 짤 수 있는 요소가 많은데 안 가고 뭐해? 하니까 아 미안해 그냥 던져봤어 이렇게. 이런 거야 하여튼 꿈의 구장이죠. 케빈 코스터의. 그러더니 또 그 다음 장면에도 대화가 아 너 대단한 거 이뤘다 하니까 우린 졌다고 계속 그러는데 그 다음에 비디오 보여준 장면 있잖아요. 아, 그 장면 너무 좋아. 사실 비디오 보는 장면에서도 우리 좀 안 좋은 심파 영화였으면 거기서 이제 브래드 피트가 울면서 또르르 너는 왜 지금까지 이걸 몰랐을까? 고마워 피터.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바로 너 때문이야. 이렇게 했을 텐데 여기서 그냥 나가서 잔디구장에 혼자 이렇게 눕고 또 그거를 그 피터가 CCTV로 그 장면을 보고 있잖아.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스프링클 그 구장에 쫙 눕는 걸로 모든 게 다 설명. 아 그러니까 되게 진짜 세련돼. 이 얘기가 스코어까지 실화라는 게 너무 재밌고 그러니까 사실 너무 희한하고 그 우선은 스포츠가 그래서 드라마. 이게 드라마 못 이기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 벌일지 모르니까. 근데 그걸 스포츠로 영화로 다룸에 있어서 이 영화는 스포츠 영화 중에 저는 그래서 정말 잘 만든 영화 같아요. 그 사실 그리고 막 다이나믹하거나 이런 연출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구 영화인데 야구 장면도 별로 없고 말만 많이 하고 이런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그 스포츠에서 나오는 어떤 극적인 쾌감도 느껴지고 야구를 많이 안 보여줌에도 야구에 대해서 되게 매력을 느끼게 만드는 영화라서 저는 제가 아는 스포츠 영화 중에서도 거의 최고 수준의 영화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저는 세련된 그 연출. 필립 세이머프만 예, 그분을 아까 보면서 놀랬던 게 그냥 진짜 감동하던 사람 같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되게 놀랬어. 배우 아니고 네. 대사도 별로 없고 그리고 그 심리 묘사는 너무 좋은 거예요. 뭐냐면은 처음에 복도에서 둘이 지나갈 때 그 괜히 이러면서 모른 체 하고 지나가는 장면이 있어요. 처음에 계양 얘기한 것도 맞아 나 같아도 저렇게 하면 시태업하지. 근데 그거를 툭툭 하는데 와 너무 잘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다우트 때도 신부했잖아요. 근데
진짜 신부하는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필립 세이머 호프의 대단한 게 어떤 작품이나 신업이 있을 때 처음에 그 이미지에 필립 세이머 호프만을 넣으면 안 어울려요. 대부분 사람들이 텍스트를 보거나 우리가 아는 어떤 역할이라고 하면은 그 역할에 이 배우는 이미지가 아니던데 출연을 한 다음에 영화를 보면 이질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역을 나오도 어떤 영화에서도 일관성 있게 이거 정말 대단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거는 저희가 봤을 때 연출력이라기보다는 배우의 재능 같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여기서도 그런 대립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저 말을 들을 게 안 들으니까 단장이 면전에서 다 잘라버리잖아요. 트레이드 시켜버리. 자 이래도 안 써 이건데 거기서까지 이렇게 하는데 야이 사람 대단하다. 기세는 안 지죠. 어. 감독인데. 근데 와 나를 이러려고 여기까지 했어. 이 당황하는 건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야 이거 대단하다. 이건 디렉션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배우 자체가 그냥 뿜어내는 거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누가 해도 상관없는 역할이에요. 사실 이 영화 전체에서 보면은 존재감 없어요. 사실 패티버그는 그 홈런을 치거든 네. 서사가 있으니까 좀 더 중요한데 아트하우는 대사 몇 마디 치고 그 초반에 나왔던 그 트레인 그 사람 교체하는 그 있잖아 그만두는 네. 그 사람 정도의 비중이라 사실 필립 세이머 호프만 정도 되는 배우가 아니었어도 상관없는데 그 되게 저는 딱 적재적소에 딱 자기 할 것만 하고 딱 빠지는 느낌이라 참 좋았다는 생각을 하고. 물론 뭐 드라마 영화도 어쨌든 저 그래서 그게 되게 인상적이더라고. 와 어떻게 저걸 어떻게 만들었지 사람이? 이게 신기했습니다 되게. 저도 보면서 브래드 피트 역할에 그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 이제 우리도 뭐 어떤 대표들 보고 그러면 막 침대를 갖기도 하고 저 사람 왜 저래 그런데 그 뒤에서 고뇌하는 거가 정말 인간적으로 보이더라고요. 보면서 아 역시 사람은 잘 봐야 돼 끝까지. 그리고 보면 사실 브래드 피트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이 좀 스케일이나 카리스마가 보여서 그러니까 일 처리할 때도 되게 시원시원하고 멋있게 하잖아요. 근데 보면 이 영화에서 대단한 게 제가 브래드 피트가 나온 영화 중에도 뭐 제일 좋은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더 좋은 영화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배우로서는 가장 연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영화가 전 이 영화고 그 딴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얘도 스트레스 받으면 이번에 그 예를 들면 존 아이르한테 이번에 네가 가서 자르라고 이거 보면 약간 자기 좀 화나가지고 그 약간 좀 짜증 내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계속 지니까 스트레스 받은 상태에서 딸 만나서 딸이 아빠 표정 왜 그래 힘들어하니까 아니야 나 안 힘들었는데 표정이 와 이미 썩었어. 그러니까 그 되게 그 어떤 사람의 나약함이나 인간적인 면들도 되게 잘 보여주면서 이게 그냥 어떤 거대한 영웅주의로만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스토브리그나 이런 데 보면 그 남궁민이나 이런 사람은 절대 지지 않는 해결사로 나오거든요. 그게 매력적이기도 한데 사실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고 인간미는 안 느껴져요. 근데 이 영화에서 보면 아, 저 사람도 사람이구나 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구나가 보여지니까 저는 되게 다양한 그 층의 연기를 보여준 거라고. 이게 좀 심한해서 아쉬운 것도 있어요. 저는 뭐냐면은 너무 그 20연승 가는 과정이 너무 영웅 서사처럼 그려져가지고 왜냐하면은 맞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사실은 단장 이렇게까지 간섭하면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감독 고유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잘 풀렸으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지. 우리나라에서 안 풀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축구인데 모 구단이 있는데 단장이 선수 선발까지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독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지. 얘는 너 여기서처럼. 근데 선수가 잘하냐? 이건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권한을 넘어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보면서 그거였어. 그 중간에서 라커룸을 장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팀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좋은데 이게 진짜로 이루어졌을 때 만약에 독선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 사실 그 딴 사람들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영화에서는 약간 진짜 망해가고 약간 그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오래 전부터 와온 그 관습이나 안 좋은 것들이 쌓여 있어가지고 적폐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사실 이런 월권이나 이게 약간 정당성이 있는데 사실은 해석의 여지나 제가 놓여 있는 위치에 따라서는 잘못된 월권행위로도 볼 수 있는 요소는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잘 됐으니까 이게 영화를 만들어진 거지 아니었으면 이건 비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가 아쉬운 게 그거예요. 실화가 바탕이라니까. 그랬대.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마저 바꿔버리면 이제는 요거는 사실 그 약간은 누군가한테 불쾌할 수도 있고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가져야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초반에 얘기했지만 이미 그런 투수진에 대한 얘기를 빼고 시작했는데 이마저까지 꺾어버리면은 그거는 완전히 왜곡이 돼버리니까 아쉽죠. 그게 가능한 경우는
모두가 그 역사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알고 있는 이야기는 변주를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쵸. 아주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얘기는 사실 사실을 다룬다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유명한 그 정치가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래 살아야 된다고. 왜요? 그럼 자기가 진실이 된대요.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때 그 사건 아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해도 그게 진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래 살아야 된다. 그게 똥칠할 때까지. 네. 그래서 어쨌든 DDR 한번 갈까요? 아 좋습니다. 뭐 얘기는 거의 다 한 것 같으니까 네. DDR 한번 가시죠. 그래서 엔딩 때 그 딸내미가 부르는 노래가 렌카라는 가수의 더 쇼라는 곡이에요. 근데 이 가사가 되게 재밌어요. 아 너무 좋아요 가사. 네. I'm 그러니까 just a little bit. 인생 2회차에 대한 갈망이죠. 아우 내가 진작 알았으면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돌리도 환불해줘 뭐 이런 느낌인데 역시 딸내미 말을 들어야 된다. 그 신을 그런 걸 아내 느꼈고. 말이랑 딸내미 말 네. 잘 들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미하엘 다나, 마이클 데나 이렇게 이름이 이 사람 네. 독일인지 모르겠는데 58년 개띠이시고요. 커리어의 제일 정점이 라이프 오브 파이예요. 아, 네, 그거 음악하셨습니다. 명작이죠. 네, 그래서 2013년에 70회 골든글로브 음악상 받으셨고 85회 미국 아카데미 음악상 받으셨고 근데 노미네이트된 건 대부분 애니메이션이에요. 오너드 단하루의 기적, 더 브래드 위너, 굿 다이노 공룡 나오는 영화죠. 우리나라 감독이 교포가 만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예. 그거에서 그거를 많이 해서 이제 상도 받으셨고 58년 개뜨시면 예순이 넘으셨죠. 근데 감각이 참 좋으십니다. 그리고 초창기에는 캐나다에서 주로 활동하셨어요. 그래서 이 재밌는 게 영화가 되게 다양하게 카마스트라, 좋은 거죠. 8mm 그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 거로 알고 있어요. 8mm요? 네, 그 누구냐? 걔 니콜라스 케이지 나온 맞아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감독은 다른 감독. 브라이언 드 팔마 아닌가요? 아닐 거예요. 아, 그 넘어갑시다. 스너프 필름 다룬 거. 아, 오케이. 그다음 처음 만나는 자유, 미스 리틀 선샤인, 시간 여행 제안의 500일의 썸머. 네, 라이프 오브 파이 이렇게 음악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막 두드러지는 트랙은 없는데 엔딩 그 노래 하나가 너무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감각이 되게 좋다. 그리고 사실 뭐 원작이 있는 노래니까. 네, 원곡 있죠. 그 사실 그 노래 가사가 뭐 나는 아주 작은 새고 막 이랬는데 결국에는 just enjoy the show. 그러니까 그냥 쇼를 즐겨라라고. 결국 그 내용이 브래드 피트 스스로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그쵸. 근데 그 장면은 연출도 좋은 게 되게 롱테이크로 운전하고 가는 브래드 피트 얼굴 표정만 클로즈업으로 찍잖아요. 그 엔딩에 그렇게 그 롱테이크로 배우 얼굴만 클로즈업 영화들이 몇 개 있는데 대부분 좀 인상적이고 그 되게 거기에 감정이라니까 다 담겨 있고 전 엔딩도 너무 좋은. 그리고 딸내미가 개사를 했죠. 아빠는 루저니까. 그렇죠. 쇼나 자세야. 근데 저는 그거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그 딸내미가 적절하게 참 잘 끼어들었더라고요. 그 아빠 인생에. 그 지금 경기 보러 가라고 막 아니 아빠 보러 가라 그러니까. 그다음에 노래 부르는 것도 그러니까 나 그게 그 대사가 좋더라고요. 뭐야? 노래 잘하는데 한번 해봐. 그러니까 난 노래 부르는 거 좋은데 남들이 보는 거 싫어. 이게 맞아. 그 감정이 되게 묘한 감정이거든요. 홍코노 해야죠 그럼. 코인 노래. 홍코너. 노래방 가고 싶네 네. 진짜. 못까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그래서 이 영화는 저는 추천을 받아서 너무 좋았고 고맙고 되게 잘 봤어요. 진짜 시간 간지 모르고 봤어요. 저는 사실 예전에 봤을 땐 이따 뭐 별점도 매기겠지만 그렇게 완벽한 영화라고 생각 안 했는데 신기한 게 여러 번 봐도 모든 장면이 재밌고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요. 이게 참 신기한 영화고 이거 말고 이제 폭스캐쳐라는 영화도 그거는 사실 그 실제로 88 서울올림픽에 참여했었을 거예요. 그 레슬러가. 근데 듀퐁이라고 우리 그 어렸을 때 라이트한테 있었고 머리 왁스 같은 거 듀퐁 가스로 만드는 거였는데 왁스가 아니고 뭐였지? 프레온 가스 나왔던 거? 스프레이나 무스 그런 거. 그러니까 듀퐁 그 화학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화학 기업이었는데 거기 사장이었던 사람이 레슬링 팀을 꾸렸었어요. 그랬는데 걔네 나중에 자기 그 총으로 사냥용 총으로 선수를 죽이는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 배경으로 해가지고 레슬링 선수들이랑 그 듀폰과 아들 사장이랑과의 관계에 대한 영화인데 그래서 영화가 너무 좋고 그것도 실화 영화임에도 되게 막 싸늘한 느낌, 서늘하고 되게 막 그 소름 끼치는 느낌이 강한데. 정말 좋은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라 전 두 편 다 정말로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영화도 그렇고 보면 볼수록 계속 좋아지는 더 좋아지는 영화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금강산이네요. 자연 네. 보고 볼수록 아름답고 신기하고 나 좋습니다. 마지막에 뭐가 이상하게 들어간 것 같은데 잘못 들은 거겠지요. 네. 그럼 자연스럽게 별점을 매겨보겠습니다. 저는 앞서 말했듯이 예전에 한 4점 뭐 이렇게 매겼다가 뭐 별점이 대단히 중요하겠습니까만은 다시 보고 확신이 든 건 이렇게 두고두고 봐도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영화라면 나는 5점이다라고 해서 이런 영화가 5점짜리 영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며 5점을 남겼습니다. 좀 너무 많이 점수를 후하게 주고 있어요. 연초에 좋은 영화를 계속 보는까 그런 거겠지요. 이제 연말에 깎으면 되죠. 좋습니다. 연말정산 황금 받으시면 되죠. 별점 황금. 좋습니다. 자, 몇 점씩 주셨나요? 저는 4점이요. 4점이요. 네, 저는 이게 실화가 아니었으면 좀 더 꾸밀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실화에서 아쉬워. 야구는 포볼이니까 3아웃이라 4점 줬다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No. 그래서 야구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요. 이를 축구 아시죠? 예. 축구는 3점 주시죠. 예. 좋습니다. 4점입니다. 3점 주시고 독수리 슛도 아니고 예. 좋습니다. 황팬님 몇 점? 네, 저는 4.5. 아, 네, 인생에 무언가 결정을 내거나 힘든 시기에 네, 한번 좋습니다. 보면 좋을 만한 영화인 것 그리고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 방송부터 그 앙팡팬이 나오는 영화들은 대부분 좀 앙팡팬님이 좋아할 만한 코드나 요소들이 들어있는 것들을 제가 계속 다루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딸- 나오죠? 딸내미가 나오고 가족이나 좀 예쁜 영화들 좀 사랑스러운 이제 집에도 모욕만 당하시는 취향을 아주 가족들이랑 요도 보고 있을 수는 어, 없잖아. 네. 티탄 이런 거 볼 수는 없거든. 가족이. 맨날 아빠 루저니까 놀림 당하신다고. 좋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우선 마쳐볼까 하고요. 딴딴. 그리고 다음 화는 이제 저희들 좀 계속 장편 영화만 다루고 또 극장 개봉작도 요즘 좀 괜찮은 영화가 없고 뭐 이래저래 하고 또 이제 앙팡팬님 좀 타입 적용용으로 해서 다음 편에는 올 시즌 전가요? 네, 앙팡패 자꾸 안 나와가지고 네, 이렇게 뭘 죄송합니다. 매겨야 당근을 매겨야 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넷플릭스하고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서 볼 수 있는 단편 애니메이션 중 정말 짧게 잠깐 지나가다가 이렇게 잠깐 정거장 한 두세 정거장 지나가면서도 볼 수 있는 정도의 짧은 단편 애니메이션 2개를 하고 다음 편에는 좀 트렌드에 맞춰서 OTT를 좀 소개해주는 새로운 코너도 하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OTT. 그럼 여러분들 오늘 방송 수고하셨고요. 다음 방송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